우리 1번 분들,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미래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이용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염소자리 카드랑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 이 상대방 분은 옳고 그름이 확실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에게는 확고한 선과 기준이 있거든요. 매사에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을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다, 이 관계가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웬만해서는 그 믿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래요.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꼰대 같은 기질도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웬만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 정말 뚝심 있는 사람, 중심이 단단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 고집이 세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자신의 그 커리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뤄왔거나 이제 막 일을 시작했다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회사에 다닌다거나 어떤 조직에 속하기보다는 자기 혼자만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자기가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더 커요. 어떤 조직 내에서 시키는 대로, 지시 받은 대로 움직이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면에 여러분은 이 사람과는 다르게 굉장히 협력도 잘하고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많이 부딪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자칫 잘못하면 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성향이 있거든요. 워낙에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두 분이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좀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고 웬만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그런 성향이 강한 분이어서 두 분이 큰 갈등 없이 다툼 없이 관계를 이어나가실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허밍버드 카드가 나온 것처럼 약간 이상주의자, 낭만주의자 같은 모습도 있거든요.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시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거기서 가장 긍정적인 면을 끌어내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낙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게 발현됐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주 좋은 특성이 될 수 있지만, 가끔씩은 현실을 좀 무시하거나 현실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손해보고 남에게 좀 빼앗기는 상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구분이 확실하고 또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특성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짝이다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외모와 성격, 직업, 그 밖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분은 약간은 모성애를 자극하고 부성애를 자극하는 면이 있거든요. 성격을 보면 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외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대요.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외모를 지니고 있거든요.
내가 좀 이 사람을 옆에서 챙겨주고 자기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이미지 자체가 좀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에 되게 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분위기가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뭔가 여러분이 안쓰럽게 보는 그런 면이 있대요. 이 사람이 외적으로 좀 동정심과 연민과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좀 등치가 크고 막 되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외모라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짠하고 좀 챙겨주고 싶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워낙에 야심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일에 너무 헌신하고 너무 과로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불같고 또 칼 같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만의 선도 확실하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되게 다혈질적인 면도 있어요. 감정을 좀 격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약간 동정심을 자극하고 연민을 자극하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면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과 외모가 딱 매치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외모만 봤을 때는 뭔가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외모인데 알고 보면 성격은 좀 불같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단호하고 이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이동이 좀 잦다고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출장을 많이 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외국과 관련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안에서도 지역을 좀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 많다고 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대요. 자기 사업을 하고 있든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한 군데에 머무르면서 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약간의 역마살을 가지고 있어서 한 군데에 정착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좀 많이 다녔을 수도 있거든요. 한 장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뭔가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믿었다가 배신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배신을 많이 당해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크게 배신당한 적은 없는데도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크게 믿지 않고 나도 인간이지만 인간은 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 사람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의심하고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신뢰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워낙에 자신과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마음을 놓고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보여주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자신의 그런 약점을 드러내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그걸 꽁꽁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있을 때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여러분이 그것에 접근하도록 허락해주고 허용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이 사람이 좀 더 짠하고 돌봐주고 싶다, 보살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여린 사람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만 보인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면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랑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애정 표현을 좀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감정 표현을 그렇게 억압하고 억누르는 사람은 아닌데다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애정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열심히 추측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행동으로써 또 말로써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심을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달려오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어디서 어떻게 언제쯤 만나게 될지 만날 시기와 장소도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냐면 봄에 만날 수 있다. 계절로 치면 봄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왔어요. 봄이면 3월, 4월, 5월 경에 만날 수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공원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공원이나 또는 사람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있죠. 그 공간 안에서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실외 장소, 야외에 있는 장소에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동네에 있는 공원이라거나 아니면 산책로, 좀 낮은 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고, 특히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많은 가로수길에서 이 사람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고 인연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꼭 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장소에 머무를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에서 두 분이 만날 수 있다고 나왔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미래의 배우자분의 관계에 관한 조언 카드도 살펴볼게요. 사랑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라는 조언이 나왔거든요. 상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또 나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셔도 되거든요. 이 사람 역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면까지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가장하거나 꾸미거나 이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여러분답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 이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예뻐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의 연인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배우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생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잘 보이려고 하고 조금 내숭을 떨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보여주고 진정성 있는 그런 관계를 추구하셔야지 두 분이 더 잘 지낼 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1번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2번 분들,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하게 될 상대방은 굉장히 저돌적이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을 보자마자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여러분을 보자마자 알아차리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자신의 운명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정확히 반대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반대된다는 게 완전히 달라서 너무 반대여서 안 맞는 그런 반대가 아니고 여러분이 비어 있는 곳이 꽉 차 있고 또 여러분이 꽉 차 있는 곳이 비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투피스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소울메이트이자 트윈플레임이다 라고 여기 트윈플레임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주저하는 부분, 여러분 안에 있는 양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이 이 사람에게 넘치게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양에너지가 여러분의 그런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양에너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런 면이 여러분과 잘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이 양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분이거든요. 양의 에너지보다는 음의 에너지가 조금 더 크신 분이어서 이 사람과 그 음양의 조화가 잘 맞는다라고 느껴지네요. 뭔가 여러분은 약간은 우유부단한 면이 있거든요. 선택이나 결정 앞에서 많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고 뭐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데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매사에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분,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분은 확실하게 자신의 선택을 알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매사에 잘 알고 있고 그걸 그냥 주저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런 면에서 정말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잘 맞는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굉장히 성장지향적이고 뭔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도 그런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잘 맞아요. 두 분이 기본적으로 영혼의 결이 비슷하고 무늬가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되게 잘 통할 거고 가치관도 되게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 상대방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똑같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다만 그것을 추구하는 그 속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속도가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도 이 상대방 분에게도 되게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없으면 이 사람은 과하게 양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또 여러분은 이 상대방 분이 없으면 과하게 음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딱 맞으면서 균형을 딱 맞출 수가 있대요. 적당히 양에너지를 가지고 적당히 음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한 쌍이다. 그렇게 나왔네요. 두 분은 뭔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상대방 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이 상대방 분 역시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굉장히 좋은 관계다. 이렇게 많이 느껴지네요. 두 분은 짝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타로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 그 밖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분은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아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순수한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그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정말 어린아이 같고 정말 때묻지 않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되게 정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계산 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래요. 되게 아이 같고 순수하고 낙천적이고 세상을 정말 밝게 보는 항상 사람들을 믿고 삶을 믿고 세상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있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린아이와 관련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식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어떤 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놀이공원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거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어린이들이 읽는 책을 만들거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아동극을 만들거나 거기에 출연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 뭐 예를 들자면 만화나 게임, 운동 이런 것들을 직업으로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신의 어린 시절 또는 어린이들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천진난만하더라도 되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죠. 아무리 어린아이 같고 조금은 유치해 보이고 하더라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좀 보면 외모가 여러분의 모성애나 부성애를 좀 자극하는 면이 있거든요. 외적으로 좀 여러분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하거든요. 좀 챙겨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게 있으면 이 사람에게 좀 나눠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대요. 여러분의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면이 있어요. 막 되게 불쌍해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좀 챙겨주고 싶다,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막 크고 운동을 많이 하고 되게 튼튼하고 건강할 것 같은 그런 외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외적으로 좀 호리호리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좀 챙겨주면서 이 사람에게 좀 마음을 열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경계심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을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고민하고 경계할 필요 없이 되게 빠르게 두 분이 가까워지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친해지는데 이 사람의 이런 순수성과 또 여러분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외모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해지다 보면 이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더 깊이 이 사람의 매력에 빠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 상대방 분과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두 분이 만날 시기와 장소에 관해서 뽑아볼게요. 두 분이 만나게 될 장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장소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굉장히 정신없고 부산스러운 그런 장소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될 거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전시회장이라든지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시장통 그런 곳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고 물건이 많고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없는 공간에서 두 분이 운명처럼 만난다.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고 뽑아봤더니 다음 달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으로부터 한 달 안에 이 사람과 만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당장 다음 달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음 달에는 만나지 못하지만 머지않아서 길게는 6개월 안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 사람과 북적거리는 공간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이 많고 정신없고 좀 시끄러운 공간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미래의 배우자 분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끌림에 관한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 여러분의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엄청난 이끌림을 느끼게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끌리는 마음에 솔직하셔야 된대요.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셔야지 이 관계가 잘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언이 나온 이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에 좀 솔직하지 않고 감정이 느껴지더라도 누구를 좋아하게 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연애운, 결혼운도 잘 풀릴 거고 또 여러분의 삶 전반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태도는 여러분에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가슴을 닫으려고 마음을 닫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 끌림을 인정하고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표현하시면 두 분의 관계가 정말 빠르게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2번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3번 분들,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지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이 미래의 배우자는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학문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연구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 정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뭔가 자신이 사명이 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잘하고 싶은 게 있고 이뤄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밖의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한 분야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그 밖의 것들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한 가지에 몰입하는 그런 면이 강해요. 한 분야만 깊게 파고 그 밖의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두 분이 이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는 분이고 특히 대인관계적으로 좀 에너지를 많이 빼앗기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만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래서 두 분이 이런 면이 되게 잘 맞고 되게 비슷해요. 두 분이 서로 관심사가 다르다고 해도 상대방의 관심사를 잘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나에게도 그런 특성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저 사람에게 있는 저게 나에게 있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특히 여러분은 집순이, 집돌이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같아요. 혼자서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이것저것 만들고 혼자 집에서 요리해서 먹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 이 상대방 분도 혼자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서 책상 앞에 앉아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요. 두 분 다 집순이, 집돌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성향이 되게 잘 맞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면 집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좀 희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두 분은 두 분 다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더라도 실내 데이트를 주로 하실 것 같아요. 뭐 영화관에 간다거나 카페에 가서 대화를 한다거나 만화 카페에 가서 같이 만화책 보고 영화 보고 이런다거나 이런 데이트를 주로 하실 것 같네요. 혹은 집에서 두 분이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실 수도 있어요. 뭔가 두 분의 그런 데이트 성향도 잘 맞고 생활 방식 자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두 분 다 집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고 각자 자신의 공간 안에서 자기가 중요한 것에 몰두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또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교감이 잘 되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뭔가 여러분은 텐션이 너무 높거나 너무 발산하고 표출하는 그런 사람과는 잘 맞지 않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과 있으면 기가 좀 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타로 카드를 더 뽑아서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외모와 성격, 직업, 그리고 그 밖의 특징에 관해서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킹 펜타클 카드와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고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이런 신뢰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올곧은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해내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잘자잘한 일 처리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또 큰 그림을 보면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도 되게 잘해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자기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 아주 전문적으로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계속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말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일관된 사람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은행에 다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이런 돈과 관련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큰 회사 혹은 공공기관 이런 곳에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반이 탄탄한 어떤 큰 조직 안에서 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이렇게도 느껴지네요. 그리고 여기 킹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집단 안에서, 큰 조직 안에서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고위 공무원이라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서 어떤 팀장이나 과장이라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좀 큰 조직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공간이 규모가 크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딱 한 군데에 붙박여서 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사무실에 매일매일 출근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거기서 큰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보면 좀 자유로운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속은 되게 안정적인데 겉으로 볼 때는 좀 자유분방해 보일 수도 있고 틀에 얽매이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느낌을 외적으로 받을 수가 있대요.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갖고 다니는 가방이나 아니면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약간은 자유분방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헤어스타일이 막 단정하고 깔끔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가벼워 보이고 풀어헤쳐 있는 뭔가 긴장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틀에 박힌 약간 답답해 보이는 그런 외모가 아니다 라고 하네요. 조금 자유로워 보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안전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외모는 조금 편안해 보이고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고리타분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되게 개성이 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이 상대방 분을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두 분이 만나게 될 장소와 시기에 관해서 뽑아볼게요. 두 분이 만나게 될 장소는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공간에서 이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공간에서 두 분이 만나거나 이럴 수 있대요. 일을 하다가 두 분이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은 그냥 어딘가에 방문을 한 건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뭔가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창조해내고 뭔가를 제조하고 이런 공간에서 두 분이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분이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를 뽑아봤는데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그 해 안에 그 해가 가기 전에 두 분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대요. 올해 안에 여러분이 일을 하는 공간 또는 이 상대방 분이 일을 하는 공간에서 두 분이 운명처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 관계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스파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이 만나면 스파크가 터지듯이 화학 작용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을 보자마자 저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구나, 나의 미래의 배우자구나 이런 느낌을 감각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래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이 사람이 내 짝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런 감각을 무시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런 스파크가 좀 필요하다라고도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두 분 다 좀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자칫하다가는 좀 단조로워질 수가 있대요. 여러분도 좀 차분한 스타일이고 이 상대방 분도 차분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두 분이 잘 맞지만 가끔은 좀 권태롭게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관계가 좀 재미가 없다. 이 사람과의 데이트가 그렇게 신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활동들을 한 번씩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너무 실내 데이트만 하고 너무 조용조용히 차분히 지내는 것보다 한 번씩은 어떤 체험을 하러 간다거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을 신청해서 같이 뭔가 만들어 보고 재밌는 활동들을 좀 해본다거나 아니면 같이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의 시도가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은 좀 새로운 시도, 신선한 시도를 해보시면 두 분 관계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가끔씩은 좀 안 해본 활동들을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지 않았고 이 상대방 분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활동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상대방의 새로운 면도 발견하고 또 나의 새로운 면도 발견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3번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4번분들, 여러분이 미래에 결혼하게 될 미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이 상대방 분은 외적으로 좀 많이 뛰어난 사람이고 또 재주가 되게 많은 사람이다 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저것 잘하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래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되게 자신만만하고 매사에 좀 당당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해도 잘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이 좀 강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워낙에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행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는 되게 다재다능하고 운이 좋은 그런 사람이고 외적으로도 많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 하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좀 인기가 많은, 주목받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워낙 뛰어나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여러분은 조금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좀 자신을 드러내고 많이 발산하고 표현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고 계획적이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가 강해요. 여러분은 뭔가 행동에 앞서서 깊게 생각해보고 이런 행동을 해도 좋을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을지 이런 걸 많이 따져본 다음에 행동하는 분이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살짝 경거망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래요. 여러분은 아주 계획적인 모습이 있어요. 물론 이 상대방 분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여러분은 이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중심이 단단한 쉽게 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되게 포용적인 에너지도 강하시거든요. 양의 에너지보다는 음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느껴지네요. 이 상대방 분은 양의 에너지가 더 크고 여러분은 음의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서 두 분이 그런 음양의 조화가 잘 이뤄진다, 잘 맞는다 라고 느껴지네요. 여러분이 이 상대방 분을 조금 받아주고 이 상대방 분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중심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뿌리고 기둥이라면 이 상대방 분이 가지이자 잎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몸으로 잘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 서로의 강점을 더 크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상대방 분에 관해서 좀 뽑아볼게요.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직업, 그리고 그 밖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이 상대방 분은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쉽게 불안해하고 누가 자신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끌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신을 잡아줄 수 있는 닷 같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배라면 여러분은 닷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여기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에 생각도 많고 상상력이 좀 뛰어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상상하고 그려보고 혼자 겁에 질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부정적인 상상을 좀 많이 한다라고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상상, 부정적인 상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신체적으로 어떤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면 그것에 관해서도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증상이 가장 악화됐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이 여러분에게 어떤 보호 본능이나 모성애나 부성애를 좀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좀 잡아주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잡아주는 것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그런 불안감이 많이 상쇄되고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화려한 모습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연애 상대로서 많이 매력적이고 많이 어필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또 꾸미는 것도 좀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화려한 옷을 입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아름답다, 예쁘다, 멋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세상에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환경적으로도 잘 뒷받침되어 있고, 또 자기가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워낙에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게 좀 있어요. 삶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자기 삶이 되게 잘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청난 행운아인데도 불구하고 삶을 100% 믿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고,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저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안심시켜주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걱정이 많기 때문에 막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을 아주 사려 깊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분방한 에너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튀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도 한대요. 어떤 신중함이 내면에 좀 강하게 있어요. 워낙에 불안한 게 많고 걱정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게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느껴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좀 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실이나 사무실에 딱 갇혀서 일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일을 할 때 좀 답답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한정된 틀 안에서 뭔가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어서 답답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종이나 아니면 캔버스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나의 에너지를 집약적으로 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답답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느끼기에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채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뭔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그 모니터 안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돼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답답함을 살짝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간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일이든지 좀 한정된 공간에서, 약간 좁은 공간 안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살짝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작업을 한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고된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는 그 경기장 자체는 넓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답답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공간은 넓지만 자기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 자유분방한 성향을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갑갑해하면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장소에 방문하면서 일을 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딱 갇혀 있는, 어딘가에 갇혀 있는, 성 안에 갇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 상대방 분과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만날 장소와 만날 시기를 좀 뽑아볼게요. 두 분이 만나게 될 장소는 음악이 흐르는 곳이라고 나왔거든요. 콘서트장이나 공연장 또는 영화관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한 홀 같은 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주회를 보러 갔다가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공연장에 방문했다가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어떤 거대한 공간에서 빵빵한 음향을 들으면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두 분이 만나게 될 시기를 뽑아봤는데 보름달이 뜬 날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달의 주기로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공연장에서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뭔가 보름달이 뜨는 시기라고 하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카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하늘에 보름달이 크게 떠 있는 날에 어떤 공연장,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두 분 관계를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볼게요. 셀레브레이트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 관계에는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없을 거래요. 그냥 삶을 즐기고 이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나왔어요. 특히나 두 분은 즐거운 일을 같이 공유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거든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같이 있을 때 둘 다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실 거예요. 두 분이 결혼한 뒤에도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뭘 해도 계속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생활이 지속될 거거든요. 서로의 성장과 서로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흡수하시고 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도움도 많이 주시면서 서로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 에너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두 분의 관계가 이어지는 순간 두 분 다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이 상대방 분도 잘 풀리지 않던 일이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풀려나가기 시작할 거래요. 두 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관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풀릴 거라고 하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4번 분들의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프 버튼 눌러주세요. 또 회원 전용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가입하는 방법과 혜택은 게시물 탭을 클릭하시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